안녕하세요. 취준하는 도야지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 활동이자 최고의 스펙이 되어준 G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해외 영업 직무를 꿈꾸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스펙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아무런 스펙이 없던 저는 1년간의 G탭 프로젝트 이후 삼성전자, SK브로드밴드,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G탭이란 무역협회 주관 단체로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참여하는 대학교로는 23년 기준 총 24개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기수보다 점점 많은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겠지요. 참고로 저는 15기 G탭이었고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전자상거래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팀이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전과를 해서 같은 거 없던 저에게는 자체적인 팀 배정 너무 좋았습니다. 총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업체와 협업하여 전시회에 나가 제품을 판매하고 바이어를 상대했다면 저는 코로나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협업하는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G탭 지원 동기. 사실 제가 처음 G탭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동기 중에 공짜로 유럽을 다녀왔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시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갔던 대학교 동기의 말을 듣고 이때까지만 해도 왜 대학교에서 그것도 무역학과에서 전시회를 보내주지? 미술 전시회와 무역이 상관이 있나? 싶었습니다. 정말 무역에 대해, 전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역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1학년 때는 영문과였고 전과를 한 상태였으니까요. 2학년 때는 코로나라서 비대면으로 무역 수업을 들으니 배움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과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사람들을 사귈 생각에 G탭을 지원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매년 반장을 해서 리더십이 좋다, 경청을 잘하는 리더다, 상당히 제 자신과는 관련 없는 가면을 쓴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쓰면서도 반성했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부분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걸 잘 말한 덕분에 운 좋게 붙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코로나 시기였기에 해외 전시회가 제한된다는 소문이 돌아 지원율이 낮아 추가 모집에 합격을 했습니다. 면접은 3대3으로 이루어졌고 한국어 영어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저는 무역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걸 아셨는지 관련된 걸 물어보진 않으셨고 실팀에 같이 합격한 친구에게는 잔뜩 물어보셔서 많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G탭이 처음 확정되고 팀 배정을 받았습니다. 총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글로벌 통상학과 3명, 영문과 1명, 동문과 1명이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군대 제대 후에 아싸 생활을 했었기에 같이 점심을 먹을 사람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격일마다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했는데 팀원들은 처음에 매번 이렇게 오는 거 귀찮다고 말을 했고 저도 맞장구를 쳤지만 사실 오는 게 좋았습니다. 2월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 총 1년 동안 격일로 9시부터 6시까지 꾸준하게 출근했습니다. 저는 G탭 6팀이었고 6, 7팀이 함께 사용할 사무실이 제공되었습니다. 뭔가 나만의 공간 사무실이 생긴 게 좋아서 매일 출근 날이 아니어도 사무실에 와서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아마 과방이나 동방이 없던 서름을 덜어낸 게 아닐까요? 저는 실제로 매우 뜨거웠습니다. 우선 2월달은 무역 관련한 이론적인 내용을 습득할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한 달 만에 무역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국제무역사 1급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수험생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인강도 결제해주고 시험비도 내주고 모의고사도 계속 뽑아준 덕분에 편하게 공부만 하면 되었습니다. 학교 최고! 무역 영어 1급은 국제무역사를 땄다면 쉽게 취득할 수 있어서 2달 뒤에 바로 취득했습니다. 거기다 영어 성적을 따면 환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공짜로 시험비를 내주는데 안 할 수 있나요? 처음 토익 시험 공짜에 이후에 850점이 넘으면 한 번 더 공짜로 시험을 봤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덕분에 785점에서 915점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철저하게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G탭을 하면서 같은 시간을 보내도 자격증 하나, 영어 성적 하나 얻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G탭일만 해도 충분히 바쁘고 힘들거든요. 하지만 노력한다면 그만큼 지원과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탭을 하는 여러분이라면 꼭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이제 G탭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 G탭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G탭의 업무는 크게 전시회 참여와 전자상거래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시회는 국내에서는 부산 세계 푸드 박람회와 제주도 로하스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전시회 공지가 올라오면 해당 전시회에 어울릴 업체를 직접 찾아서 섭외해야 합니다. 어떤 고객들이 오는지, 왜 해당 업체가 잘 어울리는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설득해야 합니다. 다행히 부스비는 지원이 되지만 업무에 따른 노동 비용은 받아야 했기에 중소기업이 쉽게 참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부산식품 전시회 때에는 한복을 단체로 빌려서 부스를 운영해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완판에 완판. 전통주 구독 서비스 업체 미술관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부산 전시회 경우 전체 방문객의 80%가 여행객이었기에 여행 때 함께할 술을 판매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통주와 한복 둘 다 올드한 제품이지만 함께 콜라보를 했을 때 충분히 참신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사전 전시회 조사를 통해 복장과 제품이 통일성 있을 때 유입이 늘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부산의 한복업체 20곳을 직접 전화를 돌리며 무료 협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서 설득할 일이 대학생에게 또 있을까요? 저는 부스 한 공간을 제품 홍보를 하는 조건으로 콜라보를 진행했습니다. 여행객을 전시회 한복 대여까지 이어지도록 했던 계획은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주도 때에는 규모가 있는 레이싱 업체와 함께 전시회 참여를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하스 전시회는 방문객이 저거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지템 내에서 가장 열정이 넘쳤던 판매왕답게 10만원에 달하는 살균 텀블러도 팔고 왔습니다. 친환경 전시회에 함께할 업체를 찾는 일이 어찌나 힘들던지 아직까지도 하루에 30통 이상 업체들에게 연락 돌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상을 탄 이후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전시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전시회로 우리나라 삼성, LG가 아주 멋지게 전시되어 있는 곳이지요. 출발부터 쉽지 않은 무역 꿈나무. 기존의 학교에서는 미국 항공권 비용이 150만원인 것을 보고 제공해줬습니다. 하지만 전시회 시기였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라스베이거스를 찾았고 항공료는 220만원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한 항공사가 갑자기 모든 예약을 취소한 뒤 가격을 2배로 올려 저희 팀원은 출발 10일 전까지 표를 결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4명은 캐나다 항공, 4명은 카타르 항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를 거쳐야 했기에 미국 비자와 캐나다 비자까지 받는 2번의 수고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1년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가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미국에 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CES 라스베이거스 전시회는 웰스케어라는 업체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스 손님들을 응대하기 위해 영어 대본을 철저히 준비했고 제품 시험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 남은 일주일 동안 수원의 업체를 방문해 반복 숙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함께 가기로 했던 웰스케어의 대표님과 캐나다에 계시는 이사님이 다 코로나에 걸리신 겁니다. 이미 부스 비용을 지불했고 항공권과 호텔까지 예매한 상황에서 취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코트라에서 지원받아 참여하는 만큼 참여를 취소하기에도 상황이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대표님, 이사님과 상담 끝에 혼자 라스베가스를 가서 전시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전시회 업무뿐만 아니라 호텔 체크인부터 배송 업무, 행정 업무 등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전시회 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 부스가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스 설치 담당자, 전시회 담당자를 수소문 끝에 겨우 찾아냈고 능숙하지 않은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해결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업체의 부스 신청이 누락되어 있었고 미안하지만 설치하는 동안 대기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5시간이나 함께 부스 설치를 도우며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점은 기존의 대표님, 이사님과 함께 쓰기로 했던 호텔방을 혼자 쓸 수 있고 수영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들보다 고객을 잘 이해하는 셀러. 저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단순히 제품의 품질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느낄 통증과 활용 방법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며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설명들이 기능에 대해 어려운 설명을 듣다가 가는 손님들의 관심까지 끌 수 있었습니다. 자주 느끼는 통증 부위 나이대, 별 느끼는 통증, 코로나 시기 이후 생활 변화를 말하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콜드 레이저 디바이스, 셀프 트리트먼트 디바이스. 4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는 가사 노동으로 인한 손목 통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품이 작용하고 치료되는지 전달했습니다.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에게는 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구매하며 어떤 만족감을 얻었는지를 설명해 고객의 공감을 유도했습니다. 그중 한 노부부는 자기 아들보다 더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제품에 대해 신뢰하게 되었으며 제품의 필요성을 느껴 현장에서 하루 만에 작년 전시기간 판매 개수만큼 구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일간의 전시 동안 판매왕답게 또 완판. 기술자가 아닌 관련 없는 전공으로 혼자서 부스를 운영했지만 누구보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했던 노력이 소비자의 마음을 설득해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회를 진행하며 설명을 들은 손님들이 제품 설명에 만족하고 구매 혹은 미팅 약속을 하다 보니 제품의 설명 방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면서 외국 바이어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판매 계약까지 이끌어내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동안 부스를 혼자 운영해야 했기에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지만 실물을 경험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기분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다행히 주위에 계신 다른 업체분들이 나는 하도 열심히 해서 당연히 업체 대표나 직원인 줄 알았을라며 응원해주시고 밥도 사주셨습니다. 웰스케어 대표님도 저의 노력을 인정해 마지막 날에는 제품을 다 완판하고 나서 자유시간을 주셔서 일찍 부스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는 시간 동안 전시회를 돌아다니며 삼성, SK 부스에 방문했습니다. 세계 전시회 우리나라의 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한 번 놀랐고 삼성과 SK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삼성은 1등이라는 자부심이 부스와 직원들에게 느껴졌고 SK는 직원의 행복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이때부터 두 회사에 관심이 생겼고 저의 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 덕분에 저는 두 회사 면접을 볼 때 CES에서의 경험을 물어보셨고 제가 받았던 충격과 느낌을 잘 전달한 덕분인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덕분인지 전시라는 업무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조차 안 해본 것들을 꿈꾸게 되고 시야를 넓힐 수 있어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대상으로 이끌어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GTAP 14기부터 운영되었던 프로젝트로 저희 GTAP 15기는 전자상거래 2년 차다 보니 조금만 잘해도 작년보다 훨씬 돋보이기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떤 제품을 외국에 팔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직접 제품을 외국에 팔아보니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제품을 고르는 일입니다. 가격, 품질, 경쟁력 등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처음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죄다 참신한 것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검색 유입이 없어 정말 별로였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1년 동안의 판매를 해야 하니까요. 저희는 총 5개의 업체와 MOU를 맺었습니다. MOU는 저도 처음 들은 말인데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계약보다는 한 단계 아래 느낌으로 함께 일을 하겠다는 협약 같은 느낌입니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팔 것인지의 내용을 들고서요. 중소기업에게 우리가 물건을 외국에 팔아주겠다. 학교에서 지원을 해준다. 설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도 많이 당합니다. 전화를 통해 설득을 하는데 아는 것도 없으니 직접 대면했는데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 취급을 당해서 속상하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름 공부도 하고 갔는데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마케팅 용어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면 함께 하기로 결정해준 업체 대표님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로아스, 헬리움텐, 바우처, 링크드인 등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업체를 갔으니 업체 측에서도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민망하지만 그때는 최선이었지요. 미국 아마존에서 잘 팔릴 제품을 찾고 그걸 만드는 한국 기업 중에서 가격이 착하며 제품의 품질이 좋고 아직 수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는 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팀원들과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같이 강제로라도 끌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크로플도 먹고 해줘야 됩니다. 1년 동안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주는 안 만나도 소식을 계속 체크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되길 바라는 사이. 아마존의 제품을 판매하다. 아마존은 이제 갑이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의 판매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브랜드 등록부터 품질 체크를 위해 포트라에 문의하기 등 힘들었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는 발가락 양말 발팩을 판매하는 그루벨리라는 업체와 협업을 통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팀의 기존 아이디어는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활용해 프리미엄을 강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방문자 수만 높을 뿐 전환율은 낮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장하는 마케팅 방안은 팀원들마다 달랐습니다. 기존 업체의 전략 그대로 CPC 광고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비용을 더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적 측면과 6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해당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팀원들에게 라이브 커머스의 광고 비용 대비 기대 효과를 전달했습니다. 아마존 앱 내 소셜 기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수치뿐 아니라 실제로 라이브 방송을 직접 진행해 판매까지 이끄는 모습을 통해 팀원들을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평소 파악해둔 팀원들의 강점을 고려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부터 단계적으로 제시했고 팀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발팩 단품 100개 하나하나 감사 편지를 적는 열정. 저희 팀은 이렇게 지탭에 미쳐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인보다는 백인이 제품 사진에 들어가야 구매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품 이미지부터 포스팅까지 모든 내용들을 백인이 착용한 사진으로 진행했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 직접 제품을 보내 사진과 영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런 제품 컷을 찍어주는 업체가 있어 비용을 지불하고 제작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돈을 버는 방법이 참 많더라고요. 마케팅을 정말 참신하게 잘했죠. 리타게팅 우리 팀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저희는 제품 구매자의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80% 이상이 해안가에 위치했습니다. 또한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판매가 집중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토대로 비용을 집중했고 결과적으로 비용은 20% 절감되었고 매출은 300% 증가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왕이 되다. 저희는 아마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마침 한국 셀러를 모으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어 저희에게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고 저희는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쇼피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무려 55회나 진행하며 각자의 개성을 살린 뷰티 컨설턴트 형식,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동남아시아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총 13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6개월 만에 쇼피에서 18,000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루벨리의 발팩부터 고양이 화장실, 또봇 한국 화장품, 식료품 등등 팔 수 있는 모든 제품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제품을 클릭하는 사람 자체가 적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돌려봤지만 유입이 조금 늘어날 뿐 판매 전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수행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희 제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져 보내진다는 것을 전달해 신뢰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쇼피에서 작년 대비 한국 셀러의 판매량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판매의 80%는 커머스를 통한 판매였기에 상당히 효과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며 서울시에서 스튜디오를 지원받아 첫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보니 자연스럽게 집에서 촬영을 할 때 훨씬 반응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10명이 방송에 들어와 당황하던 저는 어느덧 3개국에 동시 송출하는 프로가 되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에는 저를 기다리는 소녀 팬들의 채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남아 K오빠로 불리며 정말 발팩으로만 18,000달러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괴물 같은 판매왕의 활약이었죠. 특히 필리핀에서는 저와 닮은 필리핀 연예인이 있어 사람들이 저를 구경하기 위해 상당히 자주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2년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왔기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어 발음으로 그들을 상대했고 반응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화장품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방송을 진행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장품 회사에 스카웃되어 6개월 동안 라이브 방송 알바를 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나도 능력이 있고 소비자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말과 함께 저를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2번 1시간씩 방송 비용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시급이 무려 1시간 10만원 인센티브. 1200명이 보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는 경험이 중요했기에 돈을 얼마를 받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지만 매번 인센티브를 차지할 정도로 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희망했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경험을 토대로 홈쇼핑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발팩의 경우 고객들에게 생소했고 프리미엄 제품으로 가격이 높아 쉽게 구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한 포스팅과 한인 사이트까지 가입해서 배송 대행 서비스를 해주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싱가폴로 배송을 30개씩 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지탭에서의 모든 과정 속에서 틱톡, 레딧, 페이스북 영상, 릴스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했고 자연스럽게 마케팅을 하는 방법,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업체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 제품을 소싱하는 방법, 논리적으로 전략을 짜는 방법 등 실제로 회사에서 경험할 내용들을 대학생 신분으로 경험이 가능했습니다. 실제 마케팅 부서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이때의 경험이 정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들이 지탭을 하면 무조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고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경험하는 건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16기부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려서 조금은 더 전시회 비중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경험하는 데에 지탭만큼 좋은 프로젝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행을 하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팀원 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했고 진행하던 일이 완전히 물거품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고민들, 실패들이 저희를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결과적으로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끝나고 최종 전자상거래 경진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를 진행하고 연습을 그렇게 했지만 팔, 다리가 다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발표를 진행하는데 모든 외웠던 부분들이 생각나고 1년간 고생한 게 머릿속에 스치니까 소름 돋는 느낌? 아드레날린이 터지는 느낌?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정말 살면서 했던 모든 일 중에 후회가 없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번 지택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제 자신에게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대상 발표가 나고 팀원들이 다들 울고 껴안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눈물이 많던 저였지만 어찌 된 게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머릿속에 떠올라서 설레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어떠한 경험, 스펙을 물어봐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탭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회였고 선물이었습니다. 무역인을 꿈꾸는 많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